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은 특별히 화요일에 모셨습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신문의 정유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오신다고 해서 3, 4부도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아까 MC 장원 씨 나오셨을 적에는 MC 장원을 위해서 지금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약간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잘 나오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요즘 정치권 소식이 워낙 많아서 두 분 다 여전히 바쁘실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죠. 박찬주 전 대장 얘기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 영입을 사실 이제 못하게 된 거잖아요. 정유혁 기자, 황교안 대표가 확실하게 결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계에서 사실상 철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당내에서 반발도 너무 심하고요. 네.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화법이 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약간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네. 황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사실상 철회라는 얘기인데 또 어떻게 보면 영입을 취소하겠다는 것이지 나중에 개인 자격으로 입당해서 경선에 나가서 공천 지역구 출마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묘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보통은 사실은 영입 보류하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취소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배제라니 귀한 분을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네. 또 우리공화당 영입설이 돌았을 때는 한국당 갈겠다고 박 전 대장이 스스로 이렇게 공언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고향 출마가 험지 출마라고 주장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는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심지어 박 전 대장과 절친하던 모 의원조차 이번 영입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럴 정도로 그렇습니까? 당 분위기가 지금 좀 나쁩니다. 네, 박 전 대장은 내가 비례대표 원하는 거 아니다. 나는 직접 지역구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한국당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죠. 이것을 바라보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분위기가. 원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도 그렇고 네. 그 후에 이제 이해찬 대표를 교체하자 그런 얘기도 왔었는데 좀 감사하다. 이런 상황이 그런 반응이 정말 나오고 감사하다라는 느낌이 네. 대놓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네. 게 좀 느껴졌고요. 박용진 의원은 땡큐 하지 않았습니까? 고맙다. 초반에 초반에? 그랬는데 박용진 의원이, 오늘 예.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한국당 대체 왜 그러냐고. 오히려 그렇군요. 어떤 네. 그분이 나가신다는 지역구가 충청이잖아요. 맞습니다. 천안을 천안- 하고 계룡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김종인 괜찮아요? 의원이고. 괜찮죠. 아, 괜찮아요. 고향이 천안은 본인 입으로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말했어요. 지역을. 기자회견에서 다. 저는 충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네. 너무 세부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취재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네네. 나오면 오히려 고마울 수 있기 때문에 비판에 지역에서도. 자제하자. 아, 라는 그렇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정략적이네요. 네, 네. 급이 좀 낮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사실은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바라는 정치권의 일반적인 또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재 영입이라는 건 뭔가 조금 상쾌한 인물들, 막 정말 반전을 일으키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입하면서 뭔가 혁신, 쇄신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1호였는데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됐죠. 네. 오히려 나중에 쓸 수 있었던 인재 영입이라는 큰 카드를 망친 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인재 영입으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남은 건 보통 보기 한 개, 인적 혁신, 네네. 인재 영입 아니면 보수통합 이렇게 네. 세 개가 있었는데 인재 영입 이제 끝났고요. 2차, 3차 해봐서 사람들 관심도 없을 거고요. 이제 남은 건 인적 쇄신하고 네. 보수통합밖에 없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황교안호를 진짜 쇄신해야 된다는 요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이게 계파나 선수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비박계 이런 게 아니라 좀 약간 강도는 다르지만 수도권이든 영남권이든 네. 또 전반적으로. 초선이든 재선 중진이든 사실 정치인들 만나면 다들 이거 너무 초보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태흠 의원이 뭔가 앞장선 느낌입니다. 그 가운데 서울, 강남 그리고 영남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텃밭이라고들 많이 나가면 하는 그냥 곳이죠. 되는. 네. 3선 이상 현역들은 출마하지 말라 혹은 험지로 가라 이렇게 네. 지금 네, 공개적으로 다른 요구를 하고 데로 가라.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부터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여라. 현역 의원 포함해서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황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네. 이게 전면 쇄신.
그리고 중진 용태론을 같이 주문한 건데 음. 중진 용태론을 공개석상에서 그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한 건 처음이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초선 의원들은 7일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까? 네, 비슷하게 김태흠 의원이 재선 의원이죠. 이 네네. 김태흠 의원하고 좀 비슷하게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방향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박계 사선인데 50%까지도 물갈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총선이 가장 중요한 찬스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네. 박찬주 대장 논란이 너무 길게 지루하게 계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어떻게든 해야겠다 이런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에서는 이런 걸 말할 때 초선 의원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왜 남을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좀 거기에서 의문이 사실 이제 중진 의원들도 지금 비판을 대놓고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란 모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쇄신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렇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면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남에게 그런 걸 권유할 것이지. 네네. 그렇죠. 본인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솔선수범이 안 되는군요. 아니고 하니까 좀 근본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데 또 그쪽 해명도 저기 충청권이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만약에 김태흠 의원 불출마를 같은 하면 김태흠 의원은 충청권 친박계 재선이죠. 네, 서천 네네. 보령 이쪽인데 네. 그럼 이제 한석을 잃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본인이 나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같이 내려놓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네. 설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단 행동이 조금 가속화될 것 같네요.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일부 의원들이 7을 맞는다고요. 네, 네네. 7일에 만나서 이제 초선들의 의견을 좀 모아보겠다 이러는데 아마 이제 중진 용태론 얘기를 쭉 할 것 같아요. 영남권 다선들 좀 물갈이 차원에서 나가달라. 네. 지금 또 민주당이 쇄신을 비슷하니까요. 네, 얘기가 계속 중진 나오는데 물갈이설.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 내일 빠르면 내일 정도에 불출마 선언도 나올 수 있다. 얘기 들리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게 네. 이제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지만 또 나름 이름이 굉장히 인지도 유명세가 있고, 있는 예. 분이었는데 힘들죠. 네. 한국당에서 지금 불출마 선언으로 나온 사람이 유민봉 의원인데요. 네네. 많이들 잘 이렇게 모르시는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 있었던 분인데 그렇죠. 네. 뭐 좀 점잖으시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뭐 초선답지 않은 좀 분이긴 네. 한데 네. 어쨌든 이게 무슨 중량감이 있는 인사라고 하긴 조금 또 어려운 분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파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느낌은 없다. 감동이나 충격이 없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불출마하겠다는 뉘앙스를 계속 네, 비춰도 네, 저도 불출마 네. 이미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좀 그래서 사실 그 얘기 죄송하네요. 예. 야당 기자들이 조훈현 의원만 아니면 된다. 왜냐하면 조훈현 의원은 전부터 일찍부터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유민봉 의원이니까. 뭔가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대략 알겠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제 총선 기획단 발족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정청래 의원 출연하셔서 오늘 회의한다고 그렇죠. 예. 회의해봐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회의가 오늘 상견례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총선 기획의 컨셉트가 정해졌는데 공정, 혁신, 미래이고요. 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요. 네. 야당이 아주 심하게 발목 잡기를 해서 중요한 입법을 하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발목 잡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콘셉트를 더 말씀을 드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을 좀 의식한 듯한데요. 네. 공정하고 도덕성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녀 입시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네. 이것도 했었고요. 또 박찬주 전 대장 삼청교육대 막말을 의식한 것 같이 혐오 발언이 이력이 있는 분들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혐오 발언 이력을 네. 들여다보겠다. 혐오 이것도 참 발언을 기존 의원님들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앞으로 열심히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막말한 의원들 조심해라 이런 거 네.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이 총선기획단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 각각 인물에 대해서는 평가가 대체로 어떻습니까?
당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어봤는데요. 청년하고 여성의 비중이 좀 높아졌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 비중을 높여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됐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게 내부에서는. 네, 네. 내부에서는. 저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기도 하고 기사도 그렇게 썼는데요. 네. 금태섭 의원이 포함돼서 그렇죠.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총선 객단이 앞으로 하는 역할이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당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앉혔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지금 비주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금태섭 의원이 여태까지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공수처도 반대하고 쓴소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의원을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네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하고 이제 또 알아보니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금태섭 의원을 넣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쓴소리 그만해라. 이제 입막음용이다. 네, 메인으로 오.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 이제 지고 개혁을 그만하시는 이끌고.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석 네. 좋아요. 네. 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게시판에 금태섭 의원을 왜 넣었냐 내보내라 공수처 반대하는 그건 사람 이제 조금 예. 또 입장이 다르네요. 이제 거기는 진짜 친문재인 성향이라고 그렇죠. 지지자들 불리는 성향이 분이네요. 다들 다르니까. 다르니까요. 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지지자 그러면- 입장에서 예. 근데 지금 그런 해석을 듣자니 그럼 장제원 의원은 잘못 생각한 겁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섬뜩한 생각이 든다. 이거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한 좋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섬뜩하다고 이제 반어법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시 드네요. 어떻게 제가 너무 보세요? 취재를 너무 이상하게 했을까요? 외곽으로 했을까요, 제가? 아니 근데 네. 이게 장제원 의원의 칭찬도 일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비교 대상이 한국당이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아, 생각이.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당은 사실 뭐 박찬주 전 대장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사실 처절한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렇게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듯 했지만 사실 그 글의 결론은 빨리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는 재촉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지지층만 바라보는 폐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네. 중간으로 나아가자. 과거 문제에 발목 잡히지 말자. 뭐 요런 주제였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의 다양성이 훌륭했다는 칭찬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긴 맞습니다. 네. 믿기 말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거였던 것 그것을 같아요. 이제 재료로 네, 활용해서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건 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모시고 오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가로 사실상. 열고? 네, 지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15명 총선 기획단 위원 네. 보면은 15명인데 실세? 실세. 그 보통 네. 사무총장이 가장 실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봤을 때는 실세가 한 2명 정도 되는 2명. 걸로 보이는데요. 네. 윤호중 사무총장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아, 보고 있는데요. 네.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 총괄 살림살이 책임지는 분이기도 하고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양정철 원장은 아시다시피 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을 가장 주목해야 되고 실제로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아, 전화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전화 안 받으면 실세다. 네. 아, 이런 거군요. 취재가 힘듭니다. 이참에 좀 받아주세요. 콜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또 이렇게 불만까지. 우원식 의원이 오늘 네. 그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한 10명 가까이 불출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역 의원 뭐 하위 20% 벌점 얘기도 나오고 물갈이 폭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계산을 딱 해보면요. 네. 물갈이 폭이 커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불출마자가 10명이 되면은 하위 20%가 받는 분이 23명이 되고요. 합치면 33명이 되고 네. 그를 20명이 불출마한다고 적용했을 때는 최종 합치면 41명이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네. 계산적으로는 굉장히 커지는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의원들이 불만이 많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 의원총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오히려 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 다 그런, 의식한 발언들입니까? 네, 정도에 그쳤고요.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이미 사과를 했고 네, 네. 또 총선 객단 발족하면서 당 분위기를 아예 총선 분위기 바꿨기 때문에 거기서 이해찬 대표 물러나라 하는 게 약간 알겠습니다.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죠. 예. 네. 여의도 여성시대 지금까지 정유경 기자,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